네, 박근호 이사와 코리아 빅샷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일단 어제 주요 이슈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뭐 AI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버린 AI 만든다. 일단 뭐 한국 언어로 데이터 학습 이제 100조 투입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그 토론회 때도 후보 토론회 때도 이 100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에 재원 대해서 마련. 그렇죠. 상당히 좀 뭐 왈가왈부가 있긴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당히 상한가를 좀 가고 하는 흐름이 좀 그 감염자들이 자꾸 늘어요, 우리도. 예. 이것과 관련돼서 여행주들,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들은 좀 약간 안 좋죠.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뉴스를 계속 좀 확인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좀 얘기를 예, 나눌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거예요. 네. OLED 신기술 개발에 1조 2,600억. 저는 왜 1조 6천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는 알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시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고, 일단은 뭐 STO 이제 367조 원 시장 열린다. 뭐 관련주도 어제 좀 움직였고요. 오늘 지니어스 법안 상원에서 네, 통과 새벽에 맞습니다. 됐고. 네. 그다음에 AMD 관련돼서 이제 신형 AI 칩 해서 엔비디아의 어떤 뭐 독주를 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반응이 좋대요, AMD는. 네, 워낙에 뭐 리사수라는 걸출한 또 CEO가 있기 때문에 따거래요, 별명이. 그 남자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자분 1위로 뽑힌 적도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내용부터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2조, 1조. 이게 사실 1.2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숫자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8.6세대 디스플레이 라인을 깔면서 캐논 도키 증착기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제 그 디스플레이 만드는 공정에서 증착 공장에 쓰이는 장비, 그 장비가 1조 원입니다. 한 대당. 장비가요? 네, ASML 노광 장비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한 대당 1조 원이에요. 한 대당. 한 대가? 네, 한 대당. 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게 결국 장비 한 대 산 값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8.6세대에 대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네. 예. 이제 그 다음에 왜 1조, 예. 2조 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왜 1.2조 원이냐면 이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했죠. 그 차이나스타한테 이제 TCL 자회사 이제 패널 만드는 기업인데 네. 지금 LG랑 삼성도 다 이 차이나스타나 뭐 BOE 이런 이 중국 기업들 LCD 사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가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경쟁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LCD를 전혀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삼성 TV, LG TV, LED TV라고 나와 있는 건 패널은 100% 중국산입니다. 네. 근데 그거 매각 가격이 1조 2천억이에요. 2조 2천억. 2조 2천억. 근데 처음에는 2조 300억 정도 됐다가 좀 늘어났습니다. 2조 2천억인데 LG 디스플레이가 LG에 3년 전에 돈을 차입한 게 1조 원입니다. 그거 올해 갚아야 돼요. 그거 빼면은 사실상 1조 2천억밖에 안 되는 지금 거네. 딱 떨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추가로 뭘 하는 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네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쪽에서 LG만 8.6세대 라인을 안 깔고 이제 투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8.6세대를 꼭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LG는 그거에 대한 지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게요. 일단 어떤 쪽에다 이제 1조 2천억을 쓸 것이냐라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밝힌 부분인데 결국 OLED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OLED 쪽이 지금 LCD 관련 매출을 이제 LG가 막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사양 변화 관련돼서 이제 사양 변화는 어떤 애플 쪽의 LTPO 관련인 것 같긴 한데 장비 반입이나 생산 능력 보완에 쓰겠다. 그럼 LG양 장비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 예, 한번 보죠. 다음 장으로. 네. 이게 지금 OLED 패널 출하량 저희가 알기는 LG 디스플레이가 OLED 하면 뭐 거의 대장으로 알고 우리는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OLED 패널 출하량으로 업체 내 점유율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뭐 압도적인 1등입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저 파랑 색깔. 그렇죠. 예. 50%에서 작년에 40%로 줄긴 했는데 압도적인 1등이고 BOE, 비전옥스, TCL, 텐마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그러면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중국 애들보다도 훨씬 밀리네. 완전 밀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사실 뭐 반도체도 디스플레이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어떤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좀 전에 계속 8.6세대 말씀을 하셔서 네.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장
최첨단 네. 공정이라는 거잖아요. 8.6세대라는 것은 기술이 어려운 것보다도 이제 원장의 크기가 가장 큰 거죠. 전 세대보다 6세대보다 커진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OLED 소위 말하는 이 패널이 뭐 우리가 80인치, 75인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크면 클수록 네. 세대는 세대가 커지면 원장의 크기가 커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현재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8.6세대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8.6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8.6세대 보기 전에 디스플레이가 지금 한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는지 보면 글로벌적으로 전체 다 봤을 때 한국이 지금 51%, 중국이 48%. 이건 이제 OLED 기준이고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네. 20%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네. 중국은 지금 뭐 2년, 3년 만에 2배가 올라왔어요. 2배가 올라온 거고. 2배가 올라온. 이게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왠지 LG 뭡니까 그냥 일반 디스플레이 수준 LCD를 지금 완전히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듯한 네. 모양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현재 상황을 좀 보죠.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장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8.6세대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8.6세대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4조 1,000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해서 라인을 좀 깔았는데 이때 당시 삼성이랑 캐논 도키랑 굉장히 그 알력 싸움이 좀 있었어요. 좀 니네 싸게 안 팔면 우리 선익 시스템 거 도입을 하는데 선익 시스템은 BO에 대당 3,000억으로 깔았거든요. 이제 선익 시스템 굉장히 좀 싸게 대당 3,000억으로 깔았고 캐논 도키는 우리 뭐 1조 원 이하로는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엔 조금 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동안에 캐논 도키만 그 장비를 만들 수 있었었는데 선익 시스템은 그동안에 좀 어떤 연구 개발 관련된 증착기만 만들었지 이 생산과 관련된 거는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BOE 쪽으로 이제 BOE 쪽에 보시면은 8.6세대 투자를 했는데 12조 원 투입해서 저거를 선익 시스템이 지금 2대를 일단은 뭐 그 수주를 받아서 올해 2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조 2천억 갖고는 근데 선익 시스템이 원래 LG 디스플레이 쪽과 좀 약간 그 연관이 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8.6세대 하면 선익 쪽으로 가긴 하겠습니다만 1조 2천억 갖고는 흔히 하는 말로 좀 약간 뭐 택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규모가 말씀하신 대로 그거가 택도 없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는 게 삼성이 한 게 4조가 넘는 투자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1조다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투자인데 이게 사실은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점유율을 봤습니다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점유율 차이가 나는 것도 결국은 이게 저도 사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알던 LG 디스플레이 수준이 아니네요. 이제 그냥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들보다도 이제 밀려서 그냥 원 오브 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실적이 좋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럼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은 일단은 올해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가 부채가 지금 20조 원이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연속, 올해 1분기 그다음에 작년 4분기 연속으로 이제 한 흑자가 좀 나긴 했습니다만은 왜 흑자가 났냐? 뭐 어떤 환율 효과도 굉장히 좀 있었고 그다음에 IT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그 OLED 쪽에 그 비중이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 흑자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부채를 조금 더 좀 그 감소시킬 정도의 영업이익을 몇 년 동안 계속 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 상당히 좀 힘든 어떤 보릿고개가 앞으로 계속 또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G가 그룹 차원에서 사실 위기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룹의 주력 사업이 2차 전지 쪽인데 그쪽은 지금 사실은 언제 될지 모르는 판이고 거기에다가 이 디스플레이 쪽까지 이 정도라면 투자할 돈은 없고 다른 데는 투자를 계속하니까 자꾸 격차는 벌어지고 시장 점유율도 벌어지고 돈도 못 벌고 LG 디스플레이가 왠지 참 걱정스러운 생각이 더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을 좀 들어보고 그에 따른 좀 국내 시장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1조 2천억 투자를 할 때 그동안에 전공정만 힘을 썼는데 후공정에도 우리가 좀 힘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도체도 전공정, 후공정을 나누는 것은 이 웨이퍼가 생기기 전과 후로 나누듯이 네. 이 디스플레이도 이 그 패널이 생기기 나누기 네. 전과 후로 나누거든요. 이제 모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향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고 코스닥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기우는 LG향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좀 약간 저가 종목군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힘든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정 쪽에서는 그나마 좀 아바코, 비아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뭐 케이스텍, 선희 시스템이 예. 만약 8.6세대를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면 선희 굉장히 그 좋은 어떤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후공정 쪽도 뭐 이오테크닉스, 뭐 탑 엔지니어링, 동아일텍, DSK 이렇게 네 종목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이 투자 여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지금 뭐 1조 2천억 투자한다는 얘기도 결국은 광저우 공장 매각한 대금에서 부채 빼고 남는 거 정도니 추가로 무슨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좀 전혀 없다는 점. 사실 그만큼 회사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근우 이사님과 함께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다룰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